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K218b라고 하는 외계행성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 천문학자가 제임스 웹의 관측 결과를 근거로 이 외계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려 50대 50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죠. 매번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그저 막연한 먼 미래, 언젠가 발견할 수 있겠죠 라는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해왔던 천문학자들 치고는 굉장히 명확한 하나의 특정한 행성에서 무려 50%라는 꽤 높은 확률의 가능성으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언론에 알려진 이야기는 실제 논문이 주장하는 이야기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한때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이 K218b 외계행성이 사실은 생명체가 전혀 없는 노잼, 가스행성의 가능성이 크다는 꽤 비관적인 결과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K218b 외계행성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이 흥미로운 외계행성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218b는 2015년 케플러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처음 발견된 외계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약 3배, 질량은 지구의 약 9배 정도, 그 밀도를 보면 우리 지구와 해왕성의 중간 정도로 추정되죠. 그래서 순수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석행성보단 더 가볍고 순수한 가스로만 이루어진 가스행성보단 더 무거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천문학자들은 행성 대부분이 액체 물로 이루어진 바다 행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죠. 이 행성은 중심별에 아주 바짝 붙어있는 작은 궤도를 그립니다. 공전 주기도 고작 33일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중심별 자체도 태양에 비해서 훨씬 작고 어두운 별이죠. 그래서 이 행성에 비춰지는 별빛은 그 행성의 표면에 액체 물이 존재하기에 꽤 적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러 조건만 봤을 땐 이 외계행성은 표면 전체가 바다만으로 이루어진 바다 행성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지만 단순히 행성의 지름, 질량, 밀도 이런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행성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외계행성을 감싸고 있는 대기권의 화학 성분을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앞서 제임스 웹은 바로 이 외계행성의 대기권을 들여다봤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행성의 대기권은 꽤 높은 함량의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를 보입니다. 반면 암모니아의 함량은 굉장히 낮게 관측되었죠. 초기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관측 데이터를 근거로 바로 이 행성이 두꺼운 수소대기로 덮여있고 행성 표면은 전부 액체 바다만으로 이루어진 전설 속에만 존재할 거라 기대했던 하이드로젠 오션 플래닛 하이션 행성일 거라 추정했습니다. 표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액체 바다에서 많은 양의 질소 기반 화합물이 녹게 되고 대기 중 암모니아의 함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죠. 반대로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는 많이 만들어지면서 대기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또 다른 연구팀은 전혀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는데요. 행성 표면이 액체 물로 채워진 바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뜨겁게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의 바다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관측된 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을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 역시 질소 기반의 화합물을 잘 포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두꺼운 대기권 아래 푸른 바다가 아닌 뜨겁게 끓고 있는 마그마 표면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외계행성 대기권에 메테인에 비해서 유독 낮은 암모니아의 함량을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외계행성 표면이 액체 물의 바다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펄펄 끓는 마그마의 바다로 이루어진 건지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 중이죠. 그런데 작년 진행된 제임스 웹의 이 K218b 외계행성의 관측은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을 하나 보여주게 되는데요. 만약 이 행성이 정말 액체 바다만으로 표면이 덮여있는 하이션 행성이라면 재밌는 과학적인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아가는 외계 플랑크톤과 같은 원시적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외계 플랑크톤이 방출하고 있을지 모르는 화학 성분을 이 외계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검출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바다 플랑크톤이 주로 방출하는 대표 성분 중 하나인 디메틸 설파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이 K218b 행성의 스펙트럼을 확인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뚜렷하게 해당 성분의 존재를 보여주는 메테인, 이산화탄소의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디메틸 설파이드는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하기도 애매한 결과를 보여주고
보여주죠. 일단은 그 신호의 세기가 워낙에 미미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 행성에 외계 플랑크톤이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첫 번째 스펙트럼 관측은 비교적 파장이 길지 않은 근적외선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 영역에선 메테인 성분이 흔적을 남기는 파장의 범위와 디메틸설파이드 성분이 흔적을 남기는 파장의 영역이 겹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디메틸설파이드 성분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죠.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내년 더 긴 중적외선 파장 영역에서의 관측을 진행해서 메테인 성분으로 인한 방해 없이 더 선명하게 디메틸설파이드의 존재 여부를 재확인하는 관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감질나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K218b는 천문학 팬들에게 큰 인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앞선 제임스 웹의 외계행성 대기 관측 결과를 다양한 대기권을 가정한 모델로 재현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이 외계행성의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별빛을 받아서 행성 표면의 바다에서 화학성분이 증발하고 또 대기 중 화학성분이 바닷속에 녹아드는 과정을 정교하게 재현한 기상 모델을 구현했죠. 이들이 가정한 K218b 외계행성의 세 가지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는 조용한 바다 행성 하이션 플래닛. 두 번째, 플랑크톤과 같은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하이션 플래닛. 세 번째, 표면에 액체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그저 작은 크기의 해왕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 미니 넵튠 행성. 그리고 이 각각의 모델을 바탕으로 어떤 모델이 실제 관측된 K218b 외계행성의 대기권 데이터를 가장 잘 재현하는지를 확인했죠. 첫 번째, 생명체가 살지 않는 바다 행성 하이션 플래닛이라고 가정한 모델은 실제 관측된 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을 전혀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우선 두 번째, 하이션 플래닛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가정한 경우 실제 관측된 외계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을 훨씬 더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에서처럼 메테인을 생성할 수 있는 메테인 생성 반응을 하는 미생물들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면 이 외계행성 대기권의 낮은 암모니아 함량과 높은 메테인 함량을 꽤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잘 재현하는 건 이 케이스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행성의 표면에서 액체 바다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작은 크기의 가스형 행성이라고 가정한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관측 결과를 잘 재현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번 연구에서 가정한 총 3가지 모델, 생명이 살지 않는 바다 행성, 생명이 사는 바다 행성, 그리고 작은 가스형 행성, 이 3가지 중에서 실제 관측된 데이터를 그나마 잘 재현하는 살아남은 케이스는 마지막 2가지 경우입니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50대 50이다라고 하는 그 발언은 바로 이 살아남은 2가지 모델 중 하나가 생명체를 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 외계행성의 대기권에서 기후 모델을 적용한 결과 만약 행성 표면이 완벽하게 액체 바다만으로 덮인 하이션 플래닛이라면 결국 행성은 표면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인 증발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행성의 대기 성분은 지금의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218b 외계행성의 대기권 관측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은 행성이 사실 액체 바다로 덮여있는 하이션 행성이 아니라 미니 해왕성 행성, 작은 가스형 행성이라고 가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이번 분석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SF 팬들을 설레게 했던 이 K218b 외계행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스형 행성이라 하더라도 그곳의 대기 성분을 기후 모델 하나만으로 예측하는 건 정말 많은 복잡한 요소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도 외곽대기는 평범한 기체 분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주 높은 압력으로 짓이겨진 내부 중심으로 가게 되면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화학 반응이 벌어지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 가스형 행성 중심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화학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태양계 바깥 머나먼 가스형 외계 행성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를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외계 행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체 왜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목성과 토성을 먼저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다소 과격하게 인용되고 있는 한 천문학자의 한마디, K218b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다는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정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50%나 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이 외계 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 데이터를 가장 잘 재현하는 모델이 2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에서
중에서 생명체를 가정한 모델, 또 나머지 하나는 생명체를 가정하지 않은 가스형 행성 모델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결국 정말 이 행성에 외계의 플랑크톤들이 살고 있는 바다가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내년, 내후년에 예정된 제임스 웹을 통한 추가 관측 데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구 바깥 외계 생명체의 흔적, 그 징후를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하게 될지 그 진실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서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